겹받침. 한국어의 겹받침입니다. 쓸 때는 이렇게 자음 두 개를 붙여서 쓰지만 발음할 때는 받침소리 7개 중에 한 개로 합니다. 예를 들면 겹받침의 앞쪽에 있는 자음이나 뒤쪽에 있는 자음 중 하나로 발음합니다. 겹받침은 발음의 예외사항들이 종종 있는데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발음들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겹받침들은 겹받침의 앞쪽에 있는 기역, 니은, 비읍으로 소리가 납니다. 쓸 때는 기역, 시옷, 니은, 지읒, 비읍, 시옷으로 쓰지만 발음은 받침소리, 기역, 니은, 비읍으로 발음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넉, 안, 갑. 다음 겹받침입니다. 이 겹받침들도 겹받침의 앞쪽에 있는 니은과 리을로 소리가 납니다. 쓸 때는 받침 니은, 히읗, 리을, 히읗으로 쓰지만 발음할 때는 받침소리 니은, 받침소리 리을로 발음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만, 실.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겹받침들도 겹받침의 앞쪽에 있는 리을로 소리 납니다. 쓸 때는 리을 비읍, 리을 시옷, 리을 티읕으로 쓰지만 발음은 받침소리 리을로 발음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덜, 골, 할. 반대로 지금 보시는 겹받침들은 겹받침의 뒤쪽에 있는 기역, 미음, 비읍으로 소리 납니다. 예를 들어 쓸 때는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으로 쓰지만 발음할 때는 각각 받침소리, 기역, 미음, 비읍으로 발음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비읍으로 발음하죠? 우리 방금 전에 받침소리 피읍은 비읍으로 발음한다고 했죠? 그래서 받침소리 비읍으로 발음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닭, 삼, 읍. 겹받침 정리를 해보면 겹받침은 자음 두 개를 겹쳐서 받침으로 쓰는데요. 발음은 다른 받침과 마찬가지로 7개의 받침 소리 중에 한 개로 발음합니다. 앞쪽에 오는 자음으로 발음하는 경우와 뒤쪽에 오는 자음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피읍은 비읍으로 소리납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모두 정리하면 이 표와 같습니다. 자음을 받침으로 쓸 때는 이렇게 밑에 표와 같이 쓰지만 발음할 때는 받침소리 7개 중에서 발음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글의 자음, 모음, 받침까지 모두 배웠고요. 이제 한국어의 음절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어의 음절 구조. 한글은 기본적으로 음절 단위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어는 모두 4개의 음절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음으로만 이루어진 구조, 두 번째로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구조, 세 번째로 모음과 자음이 결합된 구조, 네 번째로 자음, 모음, 자음이 결합된 구조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모음으로만 이루어진 음절 구조입니다. 음절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경우에는 자음 이응을 함께 써주어야 한다고 했었죠. 이때 이응은 소리가 없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오이. 두 번째는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된 음절 구조입니다.
모음 아와 같이 자음을 왼쪽에 써야 하는 모음과 모음 우와 같이 자음을 위에 써야 하는 모음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나무. 다음은 모음과 자음으로 구성된 음절 구조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음으로 시작되는 음절에는 소리가 없는 이응을 씁니다. 그리고 이때 자음은 받침이라고 합니다. 모음의 아래쪽에 씁니다. 읽어볼게요. 얼음. 마지막으로 자음, 모음, 자음으로 구성된 음절 구조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자음은 모음의 왼쪽이나 위쪽으로 쓰고요. 받침으로 사용하는 자음은 모음의 아래쪽에 씁니다. 읽어볼게요. 한글. 한글 끝. 이것으로 한글에 대해서 모두 배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한글의 모음 21개, 자음 19개, 그리고 받침으로 쓰이는 받침소리 7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글을 주제로 한 강의는 이번 시간으로 끝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한국어의 문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문법 첫 번째 시간, 명사, 은, 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베이직 코리안의 신혜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